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건넨 작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짧은 말일지라도 그 여운은 오래 남아 때로는 가족 간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족과의 소통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 작은 말들이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영향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것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가족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연락 좀 자주 해라 대신 이렇게 하세요. 주말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대화가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는 순간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부모가 먼저 연락해야 하니? 순간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 좀 바빴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 무거운 여운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대화는 다시 흘렀지만 그 작은 순간이 두 사람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와 더 자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연락 좀 자주 해라라는 말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을 챙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연락을 강요받는 듯한 느낌은 오히려 죄책감을 더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소외감과 불안이 연락 좀 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애정보다는 의무로 느껴져 점점 피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처럼 부담 없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 스스로 부모님과 소통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부모를 덜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쁜 일상을 인정하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일상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면 자녀들이 더 자주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은 잘 모으고 있냐?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 중 아버지가 아들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너 돈은 잘 모으고 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들은 잠시 멈칫했고 아내는 긴장한 듯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겼습니다. 아들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속으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네, 뭐 잘 모으고 있죠.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졌고 그 말이 남긴 묵직한 무게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녀에게는 재정 상태를 평가받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 순간 그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게 경제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에 이 같은 질문은 부담스럽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돈은 잘 모으고 있냐는 질문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은 자녀들에게 의도치 않게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모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이 생기고 마음의 벽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이지만 자녀에게는 그 질문 자체가 감시나 평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 부분을 언급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지? 같은 질문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녀가 먼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기대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무기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묻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아기 언제 가질 거니?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가족 모임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너희는 애 언제 가질 생각이니? 이제 슬슬 낳아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고 아들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 며느리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고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여운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의 손주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애 언제 가질 거냐는 질문은 자녀들에게 매우 개인적이고 예민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 계획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경제적 여건, 심리적 준비도 필요한 만큼 이런 질문은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고 자칫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묻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클 때일수록 그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부부가 알아서 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너 왜 그렇게 애를 키우냐?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애를 키우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고 아들도 미소로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 그 순간의 대화는 짧았지만 며느리는 속으로 큰 불편함을 느꼈고 그 말은 부부의 마음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손주의 육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애를 키우냐라는 말은 자녀에게는 매우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그들의 육아 방식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의 육아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녀는 더욱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은 육아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들의 방식을 비판하기보다는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다르구나 라며 변화에 대해 공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고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의 육아 방식이 부모님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육아 방식은 변하고 각 가정마다 다른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선택한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육아에 지나치게 관여하기보다는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5번째, 결혼하고 나서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가족 모임 중 오랜만에 본 아들을 바라보던 부모님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며느리가 잘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순간 대화는 잠깐 멈췄고 아들과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말은 두 사람에게 묘한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일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말은 자녀와 배우자 모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칫 배우자가 자녀를 잘 챙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가 잘 안 챙겨서 그런 거 아니야? 혹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같은 뉘앙스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결혼 생활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주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부부 사이에도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미묘한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외모나 건강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자녀의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니? 같은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들의 일상과 결혼 생활을 편안하게 나누고 부모와의 소통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결혼 후 자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지켜봐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외모에 대한 무심한 한마디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녀 스스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6번째, 너희는 왜 맨날 놀러 다니냐? 대신 이렇게 하세요. 주말 저녁 가족 모임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아들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맨날 놀러 다니니? 집에서 좀 쉬기도 해야지.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짧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가끔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일도 바쁘고 해서. 하지만 그 말은 둘에게 여운처럼 남았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맨날 놀러 다니냐라는 말은 자녀에게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담과 불쾌감을 줄 수 있죠. 특히 요즘 세대에게는 여행이나 여가 활동이 중요한 자기 충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비난하는 듯한 말은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경험을 듣고 이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니? 즐거웠어? 같은 질문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나누도록 이끌어주고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대화는 자녀들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모와의 소통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맨날 놀러 다니냐는 비판적인 말 대신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다른 집 애들은 잘하던데 너희는 왜 그러냐?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가족 모임에서 음식을 나누며 대화가 오가던 중 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슬쩍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아이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던데. 너희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어른거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지만 다른 집 애들은 잘하던데라는 말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는 날카로운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마치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우리만 부족한가? 라는 생각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자존감을 떨어뜨려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는 자녀와 그 배우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않니? 잘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현재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하고 부모와의 대화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격려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다.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들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주면 관계는 더 깊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8번째, 요즘 이게 좋다더라.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가족 모임 중 아버지는 아들 부부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이게 좋다더라. 너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 은근한 부담을 남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요즘 이게 좋다더라라는 말은 자녀에게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부족하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자녀와 그 배우자는 자신들의 삶과 선택이 평가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정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게 있더라. 너희가 필요하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같은 말로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담을 덜 느끼고 자신들의 선택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자녀의 생활 방식과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이게 좋다더라는 말이 자칫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그들이 필요할 때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 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없이 그 마음을 잘 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